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승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치붕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가치 혼란의 시대 누가 인민의 편인가에 넣었습니다. 사실 선뜻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인민이라는 표현 대신 국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누가 인민의 편인가 해서 법치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이 언제였냐면은 중국 문화혁명 시절 때 누가 인민의 편인가 해서 법치주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로지 인민위원회가 설치되어가지고 오로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누가 인민의 편인가라는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과연 법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법치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마디로 평가하라 하면 저는 전반적인 전체의 법치주의 몰락, 사회주의 전체 국가로 가지 않았나,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지향되고 있고 전체주의화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여러 차례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법학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하고 로스쿨 교수도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번도 법을 공부를 하면서 법의 정신을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판사, 검사, 더 나아가서 경찰, 이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법 개념만 딸딸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폭치만 남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법치주의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것은 공화주의, 그리스 아테네 공화주의와 로마 공화정, 그 다음에 근대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이런 것들을 쭉 적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보시라고 적은 건 아니고 정말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제가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처음 헌법이 생겼는데 이 이전에 대한민국은 공화주의도 없었고 법치주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48년 이후로 대한민국은 꾸준히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문제는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는 법치주의가 발전하고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요 최근 한 1, 2년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닌가, 법치가. 과거에 복침은 있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몰락한 적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뒤로 하면 뒤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이야기하려면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코끼리 그림 그리듯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면은 헌법의 구성이라고 제가 강연을 하면서 계속 이 강연 자료로서 이 자료를 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런 모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이 헌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모습이 아닌 나라들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구나. 밑에 국민이 위에 있고 밑에는 국회, 대통령, 법원, 헌법재판소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것은 다수결의 민주주의와 소수자보인 법치주의를 양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법치주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기울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기우뚱 하면서 쓰러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이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이념이 공화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이념이 그 기저에 깔리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이념이 몰락을 한 거죠. 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어떤 이념이 등장합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분명히 헌법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현 정부나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도 합니다. 독일에는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회적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엄연히 다릅니다.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국가란 것은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보충적으로 시장이 실패한 영역이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모든 영역,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포용국가,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사회, 모든 것을 원칙은 국가가 개입을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이념이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그것을 당연하다든지 받아들이고, 그러한 내용이 어디서 반영됩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두 군데 아주 실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역사교과서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교과서에서 자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개헌특위의 자문위원단의 개헌안을 보시면 압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아예 해체해버립니다. 없앱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라고 해서 아주 두리뭉실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 방안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가 붕괴된 기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가 이념, 체제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방어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고 체제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법치주의 붕괴는 아주 기본 원인이, 법치가 실종된 기본 원인은 자유주의 이념의 몰락에서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주의 이념이 몰락하게 되니까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아까 우리 헌법에서 봤지만 국민의 자유가 위에 있는데 이것이 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위로 올라갑니까? 뒤집어 버립니다. 밑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제가 되냐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제왕 대통령입니다.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다 라고 굉장히 끊임없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합니다. 인사청문회, 예를 들면은 현재 인사청문회 때 채택 안 된 장관들 얼마나 많이 임명됐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보다 더 저는 재밌게 생각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안 거쳐도 되는 자리가 사실은 권력의 실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그분들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면은 인사청문회 받으셔가지고 국민 앞에 검증받고 오십시오. 저는 이걸 정말로 권력의 우회상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사람들 뭐 했든지 통제 안 받는, 그러면서 헌법 개헌안
하고 정책 발표할 때 뒤에 누구 세웁니까? 수석과 비서실장 뒤에 국무총리 섭니다. 장관들 섭니다. 앞에 초도수 국방 어딥니까? 전선에 시찰하면서 장관들 대동합니다. 완전히 법치가 붕괴돼도 이렇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제왕 대통령이죠.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장관, 국무총리 중심이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그리고 수석회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없애야 됩니다. 집행권의 문제뿐만 아니고 입법권이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서 규범 경로라는 것이 있어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하거나 법률로 하거나 대통령령을 하거나 구령을 하거나 자치규범을 하거나 행정행위를 하든 단계별로 우리 헌법이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법체행정은 가장 기본이 이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경로를 하는데 철로가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어떠냐면 위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밑으로 가장 쉬운 행정을 통해 모든 권력을 뒤두려고 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싶죠. 국회를 패싱하고 싶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탈원전 정책입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를 합니다. 탈원전 정책, 대만에 우리 최근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했냐면 탈원전 정책할 때 그래도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반대해서 국민투표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 전제로서 최소한 법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탈원전 정책 했던 나라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일 탈원전 할 때 원자력법 다 개정했습니다. 동의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투표 굉장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법률 개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국민투표했습니다. 4개 나라인데. 그리고 이탈리아는 국민투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다시 후쿠시마 사건 나가지고 다시 국민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번복을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법률로 하지 않고 행정계획이라는 죄송합니다. 간격을 열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건 행정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행정계획과 더 재밌는 거는 한손이라는 자해집단입니다. 자기가 하는 업무가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 발전을 스스로 폐기하는 자해 공기업이 스스로 폐지하는 자살하는 이 기업, 이 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사들은 어떤 이사들이냐? 자기 부정하는 이사들이죠. 소위 말해서 원자력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로 가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아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법치 붕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법군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 요 최근에 잘 보셨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고 해놨더니만 사법부 안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듣도 보다 제가 봤던 듣보잡이라는데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위원회 비슷한 인민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법률 헌법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규칙에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료 법관들 탄핵하라 라고 했습니다. 탄핵제도 왜 있는 거냐면 법관은 탄핵 말고는 절대 못 쫓아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법부는 독립을 지켜야 하기 위하기 때문에 탄핵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사법부 판사들이 사법부 동료를 탄핵을 하랍니다. 정말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거꾸로 이용하는 거죠. 이런 판사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법부 정말로 법을 지켜야 될 최후의 보름대도 불구하고 이 사법부마저도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거하고 법가라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중국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랫동안 법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법가 사상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지배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임금이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는 게 참 유용하더라 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국민을 다스리는 칼입니다. 국민을 어떤 식으로 재단하고 처단하는 그런 정신이 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고려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서양에서 발달한 법치주의, 룰 오브 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권력자나 임금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방어할 것인가 하나는 개념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어떤 의미냐?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국민을 보호하는 방패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현 정부는 어떻게 법을 이용하냐면 국민을 다스리는 칼로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칼을 누가 휘두릅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요즘 개떼라, 들깨떼래요. 들깨떼라고 합니다. 경찰,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들으시면 그분들 참 기분 나쁘죠. 저도 한때 검사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면은 지배자 돼지를 위해서 거기 있는 같은 동료들을 끊임없이 물어뜯는 물어뜯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떼들이 개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온 거하고 이렇게 내용이 똑같을 수 있냐. 현 정부 정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기조 발제문 넣고 나서 그 사이에 새로운 게 생겨가지고 도무지 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재숙 기무사령관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찰 안 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풀으라 허위자백하고 강요를 회유도 했죠. 그러면서 포토라인 세우면서 수갑 찼습니다. 도망간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 발로 들어온 사람 도망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수갑 안 찼는데 그 작은 수갑 채워가지고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얼마나 큰 몸을 가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평생 명예를 사신 분. 그분은 그렇게 차고 넘친다고 하는 증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무죄의 증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해가지고 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태호 검찰수사관, 소위 말해서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관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인 사찰했다. 내가. 그리고 정보 확인했다. 조선일보 크게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감찰관 한번 보니까 직무 범위 내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 들깨떼들 나가봐라. 재간을 물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현 정부가 나를 구속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겠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 결론 정해져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특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 야당 좀 나서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법치의 시대는 아닙니다. 폭치의 시대입니다. 제가 또 하나 조지 오웰 뭐냐면은 빅브라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평화가 경제다. 대통령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war is peace. 전쟁은 평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평화가 꼭 경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평화가 경제 몰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곧 평화입니까? 저는 어떻게 조지 오웰이 그렸던 그 시대가 우리 그 사람이 썼던 1984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쓰기는 1950년대 썼습니다. 그렇죠?
48년이죠. 그러니까 50년 초 직전인데 2018, 70년 만에 어떻게 똑같은지 정말로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우리 체제전쟁,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방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